미래를 예측하는 질문의 조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 방식에 답이 있다. 컨설턴트는 말하자면 기업의 상담사이다. 우수한 컨설턴트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을 익힌다. 한편 무능한 컨설턴트는 항상 자신이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바로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려 든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이언트 기업의 고위급 임원이라면 이미 많은 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답을 가르쳐 주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답을 발견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아는 게 중요하다. 맥킨지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급 디렉터는 적확한 질문을 하는 요령을 지니고 있다. 그 적확한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쉬운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어떤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맡았다고 해보자. 일반적인 방법은 결정의 판단 재료가 되는 요소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상승폭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의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을 한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표면적인 질문일 뿐이다. 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음과 같은 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왜 가격을 올리고 싶으세요? 경쟁업체가 가격을 올리니까요. 왜 경쟁업체는 가격을 올리나요? 물류 비용이 너무 올랐으니까요. 왜 물류 비용이 올랐나요? 물론 이런 질문도 계속하다 보면 결정적인 근거에 도달할지 모른다. 아주 표준적인 방법이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가시다. 판단을 위한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 질문하고 싶은 행동, 위의 예라면 가격 결정이라는 행동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질문한다. 가격을 올리고 싶다는 건 알겠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뭐부터 시작한다. 경쟁업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까요? 다른 제품 라인에 대한 악영향은요? 그래도 가격을 올리는 편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상대방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미리 여러 자료를 분석하거나 조사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처음부터 문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데이비드라는 포린서폴은 게임 이론의 마음가짐이라고 불렀다. 전략적인 게임 이론의 사고방식에서는 바로 다음 수단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다음까지 많은 수를 읽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폭넓은 선택지 가운데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앞날을 예측하고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이와 똑같은 장점이 있다. 다른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은 또 있다. 맥킨지에서 사용되는 상대방의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소개하겠다. 1. 혹시 뭐뭐라면 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한 질문.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면 전망이 달라지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을 X라고 할 때 당신이 X를 Y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억 엔이 더 있다면 다른 행동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가능하다면 이 질문에 이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더 좋다. 2. 뭐뭐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 가설이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귀사의 판매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귀사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원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믿으실 건가요? 3. 반대 입장에서 하는 질문. 기존의 가정이나 논리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결함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경쟁업체가 귀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후계자가 지금 당장 CEO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하려 할까요? 4. 다른 선택지나 대안을 묻는 질문. 현재의 선택지 이외의 길은 없는지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는 없습니까?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이 질문들은 A, B 아니면 C라는 선택형이 아니라 자유응답형 질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5.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잠재적인 장애나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하는 동시에 현재 사원의 10%를 해고하려 할 때 어떤 것이 장애가 될까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이 일을 누가 담당하나요? 적확한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상대방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5가지 질문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질문을 하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꼭 머릿속에 다양한 질문의 패턴을 준비해 둔다고 해서 효과적인 질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핵심을 찌르는 유의미한 질문을 하기 위한 열쇠는 첫째, 업계나 업무 관련 경험을 쌓을 것. 둘째,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상황 혹은 인물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할 것. 셋째, 점점 더 깊이 문제에 파고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